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 15일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1개월 남았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에 퇴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1개월 동안 굵직굵직한 수사는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 뭐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우선 자, 뭐 굵직굵직한 거라고 한다면 뭐 이재명 수사, 문재인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 뭐 이렇게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 뭐 이때는 이제 대표가 돼 있겠죠. 이번 주말에 대표 이제 뭐 확정이 되니까 이제 6월에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이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우일의 신도시, 그 다음에 위증교사, 선거법 재판, 이게 이제 다 지금 기소해서 대북송금까지 재판으로 넘어가 있고, 7월 초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원지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버틸 경우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이제 강제로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체포동의안이 지금 뭐 국회 통과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버티기가 가능한 거죠. 본인이 이제 중간에 한번 말을 했는데,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8월 18일이 이제 전당대회 끝이니까 다음 주 뭐 끝날 시점쯤에 이제 아마 언제쯤 조사를 받겠다, 뭐 이런 걸 검찰에 통보하고 뭐 이럴 것으로 보이니까 아마 이 수사는 결국은 국회의 벽에 부딪혀서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무리를 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한 수사 중에 이제 남은 수사는, 그러니까 임기 한 달 내에 매듭 짓지 못하고 나가야 될 사항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정자등 의혹 수사,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수사를 작년에 시작한다고 해놓고서 그 후에 아무런 지금 성과가 없는 걸로 보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에 진전이 없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은 현재 아마 현장 기자들이 조금 더 취재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한 수사는 제가 뭐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계좌 추적에 지금 들어갔다고 했죠. 그럼 계좌 추적은 이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계좌 추적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 뇌물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고, 대신 이제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뭐 관광성 외유, 그 다음에 옷값,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열심히 수사 중인데, 이것도 지금 수사의 진척 속도를 보면 뭐 타지마할 관련해서는 뭐 문체부 관계자, 외교관, 그 다음에 뭐 옷값 관련해서는 또 뭐 샤넬 재킷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여전히 지금 샤넬 본사에 있는 한국인 디자이너,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청와대에 근무했던 디자이너 뭐 다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뭐 거의 한참 막바지에 오른 느낌은 있는데 한 달 내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이원석 검찰총장이 매듭 짓지 못하고 퇴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수사인데, 이것도 사실은 지난 5월에 뭐 특별팀을 구성해라 이러면서 이제 명품 파우치백 관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임기 중에 끝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 지금 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품백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8월 13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팀의 조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을 이제 두 번째로 소환했죠. 그래서 이제 다 확인을 했는데, 서울의 소리가 보도했던 그 동영상 속의 명품백, 그게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제출한 그 명품백
파우치백과 동일한 것이냐라는 건 확인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게 가품, 가짜가 아니고 진짜다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명품백을 받은 거는 이제 명확하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조사 과정에서 나 그 명품백을 사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지금 진품을 받아서 감정을 해보니까 사용하는 적은 없더라. 그럼 그 말이 뭐 거짓말은 아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됐고,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게 뭐 진품이냐 가품이냐 뭐 그런 걸, 뭐 만약에 이게 가짜다 그랬으면 아예 청탁금지법 대상이 안 되죠. 1회에 100만 원이 넘어야 되니까. 그게 진품일 경우 300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가짜였으면 뭐 100만 원도 안 되니까 아예 그 해당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진품으로 확인이 됐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거는 법률 검토, 그 다음에 이제 무혐의 처분, 뭐 이런 것만 남은 겁니다. 무혐의 처분이라는 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걸 전달한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 뭐 기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청문회에 나와서도 얘기했죠. 청탁 중 일부는 반응이 아예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는 김 여사가 청취를 했는데, 그러니까 카카오톡으로 오고 간 얘기니까 했는데 들어준 것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청탁 자체가 있었던 거는 맞다, 근데 들어준 건 없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근데 설령 청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습니다. 그 이제 검찰이 결론을 내린 거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그건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전달이 안 됐으니까 그거는 없다.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있을 수가 없죠. 뭐 전달이 안 됐으니까. 청탁을 했는데 그 청탁이 설령 김건희 여사가 일부를 들어주려고 했었다고 할지라도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전달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주려고 했다면 처벌이 가능하죠. 근데 그거는 없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실제 뭐 청탁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도 최재형 목사는 청취했는데 들어준 건 없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조금 불분명하다. 아마 검찰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부탁했다는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뭐 이런 부분은 아예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이 안 되고, 조모 행정관이라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에 뭐 전화 번호를 알려준 거, 뭐 이런 게 전부인 것으로 아마 이렇게 결론이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통일-TV 송출 재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은 됐는데, 이거는 곧바로 이 조 행정관을 통해서 거절 의사가 통보됐다. 그러면 또 이건 뭐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예 해당이 없는 거죠. 뭐 거절했으니까.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하나 변수라면, 어차피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다는 부분 가지고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에 지금 한 차례 공방이 있었죠. 이렇게 되면 결국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상당히 떨어뜨린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처분을 앞두고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잘 아시지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이 기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타당하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검증받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그렇긴 하지만 중간에 한 번 정도 이 검증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검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죠. 만약에 거기서 이거 김건희 여사 기소해야 되겠는데요? 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걸 뭐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검찰로서는 대단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연다면,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이제 외부 인사들이기 때문에 일정 조율하고 뭐 이러는데 좀 제법 시간이 걸리겠죠? 뭐 그래도 9월 13일에 퇴임식을 한다면 그 전에는 끝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이 명품 파우치백과 관련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아마 임기 중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 다음에 그 이어받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두 사람에 걸쳐서 무려 13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인 수사를 받았지만 소환 조사조차 못했다. 그래서 발표했을 때 2021년 12월에 발표했을 때 보면 김건희 여사도 91명의 전주, 돈을 대준 사람들, 그 중에 하나로 봐서 그 결국은 조사를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심지어는 한겨레 신문조차도 그렇게 분석을 한 그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9월 12일에,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 하루 전에 권오수 등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사람들의 2심 선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전 같으면 2심 선고 뭐 별 신경도 안 쓸 텐데, 전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돈을 대준 손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만 대줬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세를 변동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게 이 손모 씨에 대한 1심 무죄의 이유입니다. 손모 씨가 그나마 이 91명의 투자자 중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개입한 사람으로 그 판단이 돼서 기소를 했는데, 그 사람조차 시세 변동,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래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이 손모 씨에 대해서 2심에서는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방조. 그러니까 원래 1심 때는 공동정범으로,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 권오수, 그 다음에 선수라는 사람, 실제 주가 조작을 한 사람, 이 사람과 공동정범, 공범이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오니까 이 손 씨에 대해서 방조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방조. 도와줬다 이거죠. 도와주고 방조니까 그 사람이 주가 조작하는 거를 그냥 놔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돈을 대줬다, 이게 이제 방조 혐의라는 겁니다. 그걸 추가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팀은 9월 12일에 2심 선고가 나오니까 이 손 씨에 대한 방조 혐의가 만약에 유죄로 나오면 김건희 여사도 여기서 무죄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손 씨의 방조 혐의가 또 무죄로 나와버리면 그럼 뭐 김건희 여사 무죄는 더욱더 확실해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2심 선고를 보고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12일에 2심 선고가 나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인데 바로 보고해서 조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라고 본다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처분, 이거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에 마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임기 끝나자마자 후임 검찰총장이 아마 첫 번째로 내리게 될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을까, 처분이 되지 않을까, 이 중요 사건에 관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2심에서 이 손 씨가 무죄가 나올 경우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손 씨가 아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한 방조 부분에 대한 추가 보완 수사가 또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이원석 검찰총장 남은 임기 한 달 동안 이 주요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에 대한 예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